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최근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국내외 증권사에서 잇따라 비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 역시 6만 원대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 있을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는데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가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2차 전지주 상승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2차 전지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2차 전지주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한 10월, 어떤 투자처에 집중해야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계좌 반전을 이끌 핵심주 5스타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허앤남, 이동우, 김동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지난 9월 하락장에서도 2차 전지주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등을 이끈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 것이란 기대감이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또 조금 실망스러운 인도량을 발표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도량 회복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으로 최근 이제 2차 전지, 테슬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는데 현지 시간 2일 발표된 숫자는 조금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46만 2,890대의 전기차를 인도를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숫자입니다. 증가는 했지만 전망치였던 46만 3,900대에 못 미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2일 날 3% 이상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 모멘텀을 이제 형성을 하려면 23일 발표되는 이런 실적 발표라든가 추가 상승 동력을 찾으면서 다음 구간으로 넘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0일이면 로보택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소문난 잔치로 끝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 후에 다시 점진적인 좀 반등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뭐 시장의 호재 자체가 조금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될 것으로 조금 보이긴 하나 3분기 차량 인도량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내 판매량 증가 추이가 주가의 추가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중고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면서
향후 이제 뭐 차량 판매 증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실제로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1일 공개되는 로봇 무인 택시에 대한 사업 계획,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 내년 1분기 4사에 완전 자율주행을 구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냐, 이 부분들이고, 중국과 유럽에서 제한 없이 서비스할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서비스할 국가에서의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중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테슬라의 주가의 반등 시기와 속도 차이일 뿐이지 결국 우상향은 조금 더 지속된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발 악재로 상승에 제동이 걸린 2차 전지주가 10월 어떤 행보를 그려나갈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지난 9월 주요 2차 전지주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LG 에너지솔루션이 6.8%,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13% 상승했고, 또 LNF가 21%, 에코프로머티가 48% 상승하는 등 2차 전지주가 시장 대비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2차 전지주의 부활로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총 2위 복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직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만 반도체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탈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상승을 좀 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120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한 95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만큼 이제 올라가려면 사실상 이제 지금 한 20% 정도 이상의 주가 상승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3위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도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돼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가총액 구도가 사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일 듯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차 전지 역시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또 최대 수혜주로서 이 업황 개선이 분명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대 수출 품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등이 이제 반도체고요. 또 2등이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1등이 반도체고 2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한 3위 정도가 사실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 달 앞서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5만 원 정도의 진입 시 최대 상승폭이 한 10%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10월 달 이후에 10%, 또 11월 달에 10%, 그리고 12월 달에 10%, 이제 그렇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각각 시가총액이 최대한 130조 원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앞서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런 조사들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서 돈방 상승하는 그림들이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에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주도주들이 살아나면서 추세 반전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뚜렷한 개선 조짐이 나오지 않아서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2차 전지주 전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바닥에서 고개 든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단기 반등으로 그칠지에 대한 물음에 다수의 응답자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동우 대표는 캐즘 끝, 질주 시작, 그리고 김동화 대표는 낙폭과대, 단기 반등, 그리고 허인남 대표는 단기 반등.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은데 허인남 대표님은 지금 좀 단기 반등이다, 반짝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나 보네요. 네, 우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9월 기본적으로 그 주가 상승률이 한 8.28%를 보이면서 이제 한국 안의 기술적 반등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했다기보다는 거의 1년 가까이의 긴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의 유입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추세 전환까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또 체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좀 기대감에 못 미쳤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동력을 좀 더 체크할 필요도 있고, 그래도 국내 주요 2차 전지 7개 종목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이벤트 확인 부분인데, 우선 미국 대선 및 그리고 또 유럽 보조금 이슈들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또 확인할 그런 또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적인 긴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 추세이고 또 추세 전환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또 그 사이에서 또 새로운 동력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또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동우 대표님은 지금 보니까 캐즘은 끝이고 질주 시작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뭐 어느 정도는 네. 이제 대표님과 이제 똑같은 룰이긴 한데요. 중국 내에서 이제 BYD의 판매량이 지금 캐즘 현상을 좀 무색하게 할 정도의 긍정적인 판매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추가 관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테슬라의 부진 요인이었던 이제 모델 노후화의 개선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 인하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높았던 차량 가격은 낮아지고 그리고 높았던 이제 차량 대출 금리 인하까지 조금 더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캐즘 현상이 끝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 이제 캐즘이 완전히 끝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반등에 대한 실적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주목할 종목으로는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P&T 정도가 있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종 내에서는 가중 양호한 부분들로 좀 보여집니다. 실제 GM 이코넉스 EV나 기아 EV3 그리고 캐스퍼 등이 판매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아마 긍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고요. P&T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장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추가 관세를 좀 부과했을 때는 아마 국내 업체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크게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지금 상반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주가 반등에서는 아마 조금 더 뒤처진 부분들이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발 반도체주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겨울론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맥쿼리가 삼성전자를 병약한 반도체 거인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무려 48.8% 반토막 수준으로 낮췄는데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놓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HBM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의 위치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의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엔비디아 납품도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AI 활성화 전부터 성장성을 보고 HBM에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를 해왔던 SK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HBM 조직 자체를 슬림화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돌아서서 격차 축소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 격차를 줄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삼성 HBM이 중국향으로 30%가량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이제 중국 수출이 엔비디아 수출을 좀 막아놓은 상태, 엔비디아 향을 이제 쓰지 말라는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엔비디아로의 HBM 공급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반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악재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 역시 1년 7개월 만에 장중에 6만 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연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는 양상이죠. 개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비투 수요 역시 급증했다고 하죠. 네, 이런 좀 수급 포지션이 9월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외국인이 9월 17거래일 동안 이제 그 순매도를 지속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비투는 오히려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9월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9월 내내 이제 외국인은 이제 매도 포지션이었었는데 금액으로는 약 8조 8천억 원 가까이 그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똑같은 기간 17거래일 동안 그 외국인의 물량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이제 비투 때문에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9월 5일 약 6,400억 원에서 이제 9월 30일에는 8,750억 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종목 중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역시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8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이동우 대표는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김동완 대표는 강력 보유해야 된다. 허인남 대표는 장기 관점에서 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세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동원 대표님은 강력 보유 의견이네요. 사실 이제 엇갈린 건 아니고요.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내용들이 좀 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강력 보유라고 말씀드린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 말고 더 이게 삼성전자가 더 빠져야 되는 이유 이거를 아마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강력 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HBM3에 대한 양산 퀄리티에 대한 이 기술적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HBM에 대한 이 공급 과잉 우려감 여기에다 이제 낸드 업황에 대한 악화, 또 지속되는 이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삼성전자의 그 이익 자체가 한 10조 5천억이 넘는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월달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주가가 이제 급락한 상태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주가를 유의미하게 이 추가 하락 자체가 나타난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무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수 수급 자체가 확인되면은 주가의 바닥 탈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근 5년 동안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 주가를 좀 보니까 두 달간 30% 정도 급등을 했었던 이제 2020년도 이후에 한 2년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보니까 8월달, 9월달 주가 하락률이 거의 한 2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이 세 달까지 합쳐가지고 한 30% 가까이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다면은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면 한 1, 2년 정도는 삼성전자가 너끈하게 그 강세 분위기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는 투자할 때다라고 믿음으로 강력 보유를 하시고요. 다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외국인 매수 꼭 체크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아직은 진입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뭐 김동완 대표님이 이제 더 내릴 만한 이유를 못 찾았다. 네. 저도 오를 만한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빠른 반등을 조금 기대하기에는 아마 호재를 찾고 호재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제 8, 9월 달에 이제 시장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큰 손들의 이제 반도체와 AI에 대한 사랑이 조금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 대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나 바이오 제약으로 계속 옮겨간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HBM 시장에서 뭐 누구보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갑도 을도 아닌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병정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공급 시작이 나오기 전까지나 뭐 실적 발표를 확인한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